지은은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민지가 자신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자 깜짝 놀랐다. 언니, 이제 그만해. 우리 이혼한 부모님처럼 될 수 없어. 민지가 소리쳤고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분노와 욕망이 뒤섞인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시선이 지은을 벽으로 몰아넣었다. 지은은 22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새엄마와 함께 온 민지라는 의붓 동생이 생겼다. 민지는 20살, 미술대학에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함께 웃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은은 최근 들어 민지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단순한 동생의 애정 이상으로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작업실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아버지는 목수로 오래된 나무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 집 뒤편에 있는 그 작은 공간은 지은에게는 피난처였다. 공부에 지칠 때마다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언니, 왜 나 피해? 요즘 나랑 눈도 안 마주치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피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빠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민지의 그 따뜻한 손길, 우연히 스친 어깨, 그리고 밤에 나눴던 속삭임들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민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언니, 나 알아. 나 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매일 언니 생각만 해.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가족. 그게 다야? 언니도 느꼈잖아.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감정. 지은은 벽에 등을 기대며 물러났다. 작업실의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사회가, 가족이,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뜨거웠다. 왜 잘못됐어? 사랑이 왜 잘못이야? 그 밤, 둘은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렸다고, 하지만 숨겨왔다고. 그리고 지은을 만난 후 그 감정이 폭발했다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자신도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민지와 함께 있는 꿈, 포근하고 설레는 그 느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미래의 불확실성. 지은은 머리를 흔들었다. 민지야, 이건 안 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지가 울었다. 언니, 나 혼자서는 못해. 언니가 필요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가슴이 떨렸다. 그날 밤, 작업실에서 나온 둘은 변했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물었다. 어제 작업실에서 뭐 했어? 문이 잠겨 있더라. 이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공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고 눈빛이 교차할 때마다 긴장감이 맴돌았다. 학교에서 지은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너 요즘 왜 그래? 연애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밤에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오늘도 보고 싶어. 지은은 답장을 망설였다. 답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한편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새엄마는 민지를 보며 말했다. 민지야, 너 남자친구 없어? 나이도 됐는데 이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아직 관심 없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고통이 있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시선. 이 모든 게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고 있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와 거리를 두자.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민지가 다가올수록 지은의 마음은 약해졌다. 어느 날 지은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민지를 만났다. 언니, 여기서 뭐해? 민지가 웃으며 다가왔다. 지은은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잡았다. 왜 그래? 나 싫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 그냥. 생각할 게 많아. 민지는 눈을 마주쳤다. 우리 이야기하자. 제대로 그날 둘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고통. 지은은 듣다 눈물이 났다. 민지야, 미안해. 나도 내가 좋아. 그 고백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자신의 입으로 말한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두려움이 따랐다. 이제 어떻게 해? 가족이 알면 민지가 대답했다. 모르게 하자. 우리만 알면 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비밀은 언젠가 터질 것이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터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매일 밤 둘은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작업실이 그들의 은신처가 됐다. 언니, 나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 이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쌓였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뉴스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들은 행복할까? 지은은 스스로 물었다. 가족 식사 시간은 고문이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도 슬슬 남자친구 사귈 때 됐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아직 공부할 게 많아요. 새엄마가 끼어들었다. 민지, 너도 그래? 예쁜데 왜 안 사귀니?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나중에요. 그 말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발을 밑에서 살짝 건드렸다. 위로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조차 위험했다. 학교에서 지은은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가족의 변형, 교수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다. 사회적 압력이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 지은은 노트에 적었다. 내 감정은 진짜일까? 민지는 미술 수업에서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얼굴을 그리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 그림, 연희한테 보여줄까? 하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지은을 파티에 초대했다. 지은아, 와, 재미있을 거야.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와 약속이 있었다. 미안, 오늘은 안 돼.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왜? 남친 생겼어. 지은은 웃었다.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그날 밤 민지와 만난 지은은 솔직해졌다. 나 무서워.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해? 민지가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 조심하자. 하지만 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엄마가 민지의 방을 청소하다 일기를 발견했다. 민지야, 이게 뭐야? 지은 언니에 대한. 이런 감정, 민지는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그냥 새엄마는 충격받았다. 이건 안 돼, 너 미쳤어.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물었다. 민지, 사실이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좋아해요.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빠,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는 자매야.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새엄마가 울었다. 민지야, 치료받자. 이건 병이야. 의민지는 반항했다. 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지은은 침묵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그 밤, 민지는 집을 나갔다. 언니, 미안해. 나 혼자 감당할게. 지은은 울었다. 왜 말리지 못했을까?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찾으러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다 카페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민지야, 왜 그랬어? 민지가 대답했다. 가족을 지키려고. 언니는 평범하게 살아. 지은은 화가 났다. 나 없이 어떡해. 나도 내가 필요해.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새엄마가 봤다. 지은아, 너도. 충격적인 대면이었다. 새엄마는 울며 말했다. 이건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결심했다. 가족과 맞서자.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아버지는 지은을 나무랐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지은은 아팠다. 아빠,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민지는 돌아왔다. 언니, 함께 싸우자. 둘의 관계는 이제 공개됐다.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지은아, 너 미쳤어. 그런 말들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컸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애들,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창작의 영감이 사라졌다. 언니, 이게 우리의 선택일까? 지은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후회 안 해. 그러나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아버지는 민지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이건 정상 아니야.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정상이에요.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 너 때문에 민지가 이렇게 됐어. 새엄마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우리 둘 다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둘은 몰래 만나기로 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언니, 나 포기 안 할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키스했다. 처음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친구 하나가 그 장면을 봤다. 지은아, 너 진짜. 소문은 퍼졌다. 학교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심리학과 지은, 동성애자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이런 짓을? 민지는 화가 났다. 언니,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취업, 미래.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차별받았다. 민지야, 어쩌면 헤어지는 게. 민지가 소리쳤다. 안 돼. 그럼 나 죽어. 지은은 안아줬다. 미안. 나도 못 헤어져. 가족은 압력을 더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 집 나가. 지은 너도. 둘은 쫓겨났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민지가 웃었다. 지은은 걱정했다. 돈은, 공부는, 하지만 함께 사는 삶은 달콤했다. 아침에 서로를 깨우고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나 현실은 하어시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언니, 피곤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다. 지은아, 왜 그래? 돌아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 민지가 있어. 친구는 한숨 쉬었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 지금은 위험해. 지은은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언제쯤 자유로울까? 민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랑을 주제로. 이걸 전시할까? 지은은 반대했다. 아직 안 돼. 하지만 민지는 고집했다. 숨기다 지쳤어. 전시회에서 그림이 공개됐다. 지은의 얼굴이 그려진 작품.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름다워. 변태야. 민지는 상처받았다. 언니, 미안. 지은은 안심했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그 전시가 화근이었다. 아버지가 알았다. 민지, 내가 이런 걸 그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원룸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 이 생활 그만해. 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이해해줘. 아버지는 울었다. 내 딸이 왜 이렇게? 지은은 미안했다. 아빠, 우리 잘못 아니에요? 대면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젊을 때 사랑을 포기했어. 사회 때문에. 민지는 놀랐다. 아빠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후회해. 그 말에 민지는 눈물이 났다. 아빠, 우리 포기 안 할게.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생각해봐. 대가가 커. 지은과 민지는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 계속할까? 지은은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날 민지의 그림이 온라인에 퍼졌다.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사회의 암. 민지는 무너졌다. 언니, 나 못 버텨. 지은은 안아줬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 자신도 흔들렸다. 이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사회적 압박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전시회 후 학교에서 따돌림이 시작됐다. 민지, 너 그 그림 뭐야? 동급생들의 비아냥. 민지는 참았다. 내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지은은 심리학 논문을 쓰다 포기했다. 이 주제, 동성의 심리. 하지만 나 자신을 쓰는 기분. 우 교수님이 물었다. 지은, 요즘 왜 그래? 지은은 솔직해졌다. 선생님,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교수님은 놀랐다. 조심해. 한국은 아직. 가족의 화해 시도는 실패했다. 새엄마가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치료받자. 민지는 화를 냈다. 치료. 사랑이 병인가? 새엄마는 울었다. 엄마로서 걱정돼. 지은은 중재했다. 엄마, 이해해줘요. 하지만 새엄마는 너희 때문에 가족이 파탄났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둘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여기서 자유롭게 지내자. 민지가 웃었다.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언니, 영원히 함께.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돌아왔다. 제주에서 만난 지인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서울에서 온 레즈 커플.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왔다. 악플이 폭주했다. 추잡해. 사회에서 사라져. 민지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언니, 무서워. 지은은 병원에 데려갔다. 괜찮아질 거야. 치료 중. 민지는 과거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엄마가 이혼한 후 나 혼자였어. 언니가 유일한 빛이었어. 지은은 울었다. 나도 내가 필요해.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사회적 압력이 크니 관계를 재고해봐.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우리 사랑을 부정해? 돌아온 서울에서 아버지가 다시 왔다. 민지, 포기해.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반항했다. 정상. 누가 정한 거야? 아버지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 너희 때문에 새엄마와 헤어지기로 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다 망쳤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었다. 우리 때문에.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민지야, 헤어지자. 가족을 위해 민지는 소리쳤다. 안 돼. 배신자, 지은은 아팠다. 이게 최선이야.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며칠 후, 민지가 사고 소식을 들었다. 민지, 교통사고 우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 왜 나 버렸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미안. 사랑해. 민지는 회복됐다. 언니,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떠났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다. 배경이 지은은 알았다. 차별이었다. 민지는 그림을 포기했다. 이제 못 그려. 지은은 위로했다. 다시 할 수 있어? 최대의 위기는 새엄마의 자살 시도였다. 너희 때문에 살기 싫어. 병원에서 새엄마는 말했다. 민지야,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 민지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우리 선택이 잘못된 걸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둘은 대화를 나눴다. 언니, 포기할까? 지은은 안 돼.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마침내 지은과 민지는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블로그에 글을 썼다. 우리는 사랑한다. 왜 안 돼?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이 더 많았다. 변태들. 사회를 더럽혀. 지은은 버텼다. 이게 우리의 싸움. 가족은 마지막 대화를 가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받아들일게. 하지만 힘들 거야. 새엄마는 미안. 나도 편견 있었어.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번엔 우리의 이야기 전시회는 성공했다. 용감하다. 관객들의 말이 지은은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법은 여전했다. 동성 결혼, 언제쯤? 지은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설하며 눈물이 났다. 민지는 지지했다. 언니, 잘했어. 둘의 관계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여전했다. 친구를 잃고 가족의 상처를 안고.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졸업했다. 심리 상담사가 됐다. 동성애자들을 도와줄게. 이민지는 아티스트가 됐다. 사랑을 그릴게. 함께 사는 삶은 평범해졌다. 하지만 가끔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다. 언니, 후회 안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단해. 내가 있어서.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